우리는 보통 약을 먹을 때 그 약 하나하나가 나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니까, 약국에서 권해준 거니까 몸에 좋은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약은 함께 먹었을 때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고 오히려 독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흔한 조합에서요. 예를 들어볼까요? 위장약과 혈압약을 함께 먹었더니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 관절약과 진통제를 함께 복용했더니 속이 쓰리고 간 수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의사나 약사도 일일이 약 조합까지 설명해주기 어렵고, 건강기능식품까지 함께 복용하는 분들은 더더욱 어떤 게 서로 부딪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복용하는 약의 수는 늘어나고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은 떨어집니다. 같은 약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들 중에서 함께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조합, 효과가 사라지거나 부작용이 커지는 조합,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사례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약을 드시고 있다면, 혹은 주변에 약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몸이 약을 안 받아들이나 보다, 혹은 이 약이 안 맞는구나 하고 넘기기 쉽죠.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약을 2가지 이상 함께 복용하고 계신가요? 서로 부딪히는 약을 함께 먹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위산옥제제와 철분제입니다. 위장에 부담이 있어서 위산옥제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철분제를 같이 먹는다면 철분 흡수가 거의 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김 씨는 병원에서 철분제를 처방받고 3개월 넘게 복용했지만 빈혈 수치는 계속 정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위염 때문에 드시던 위산옥제제가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칼슘제와 갑상선 약 조합도 문제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골다공증 걱정에 칼슘제를 함께 복용하곤 하는데요. 칼슘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떨어뜨립니다. 이 2약을 같은 시간대에 먹으면 결국 갑상선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게 항생제와 유산균제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고 유산균제는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둘을 같이 복용하면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함께 없애버립니다.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제를 챙기고 있다면 항생제 복용 후 최소 2~3시간은 간격을 두어야 서로의 효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약의 효과는 단순히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철분제는 위산옥제제 복용과 최소 2시간 간격, 칼슘제는 갑상선약 복용 후 4시간 이후에, 유산균은 항생제와 최소 2~3시간 간격. 이처럼 약 사이의 타이밍만 조절해도 흡수율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이 듣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지금 함께 먹고 있는 약 조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잘못된 조합은 약을 낭비하는 걸 넘어 몸에 무리가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몸이 더 이상해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머리가 띵하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워진다거나 피부가 붉게 올라오거나 가려운 증상이 생기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약 하나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 상충하는 약 조합이 문제였던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조합은 고지혈증약과 항생제입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과 일부 항생제는 간과 근육에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 김 씨는 감기 증상이 심해져 항생제를 처방받고 복용했는데 며칠 뒤부터 근육통과 전신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스타틴계 고지혈증약과 항생제가 서로 충돌해 근육 손상 수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합은 진통소염제와 이뇨제 또는 고혈압약입니다. 진통소염제는 흔히 관절 통증이나 허리 아플 때 먹는데 이걸 이뇨제나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크게 가면서 신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여성 이 씨는 평소 고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무릎 통증으로 진통소염제를 5일 정도 복용한 뒤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어들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급성 신부전 초기 소견. 약 조합 하나 때문에 신장이 상한 거죠. 이외에도 흔한 부작용 조합이 있습니다. 혈액응고 방지제와 오메가3를 같이 복용 시 출혈 위험이 커지고 수면제와 항히스타민제 같이 먹으면 과도한 졸림이나 혼돈,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이러한 부작용이 훨씬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라도 그 조합이 위험한 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약은 병을 고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서로 잘못 만났을 땐 몸에 독처럼 작용하는 예민한 물질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약 리스트 중 조합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할 때 밥 먹고 먹으면 속에 부담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식사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커지는 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 대표적으로 레보티록신 계열의 약입니다. 이 약은 공복 상태에서 먹을 때 흡수율이 높습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4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식사와 함께 무심코 복용하다가 호르몬 수치가 조절되지 않아 약을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두 번째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 골다공증 약입니다. 이 약은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위 자극이 강해 잘못 복용하면 식도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복용 후 30분간 눕지 말고 물을 충분히 마신 뒤 활동해야 합니다. 복용법이 까다롭긴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약효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철분제입니다. 철분도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커피, 우유, 녹차, 시리얼 같은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철분이 음식 성분과 결합해 흡수가 방해됩니다. 공복 복용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속이 불편한 분들은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따로 복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생제 중 일부, 비타민 B12, 갑상선 관련 약들 역시 식사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감소하거나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은 단순히 먹었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었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드시는 약이 공복 복용인지 식후 복용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 차이가 약효를 살릴 수도 아니면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요즘은 약국뿐 아니라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죠.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홍삼, 마그네슘. 하루에도 몇 가지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들이 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와 혈액응고,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자체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잇몸 출혈, 멍, 위장 출혈 같은 부작용이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최 씨는 혈전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고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오메가3를 함께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타박상에도 멍이 오래가고 가끔 코피가 나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검사 결과 출혈 경향이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예로 홍삼과 당뇨병 치료제 조합도 문제입니다. 홍삼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혈당 강화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과하게 떨어지는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증상을 인식하기 어려운 데다 고령자에겐 혼란, 두근거림, 심지어 의식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성이 높음에도 자주 간과되는 조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보충제는 철분제, 갑상선 약, 일부 항생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런 영양제들을 중복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거나 흡수가 지연되면서 치료 반응이 더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병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건강을 위해 챙기고 있는 그 영양제가 혹시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위험성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은 물론이고 건강기능식품까지 함께 복용하고 계신다면 병원 진료 시 꼭 리스트를 정리해 의사에게 함께 보여주는 습관, 그게 결국 몸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복용하는 약의 종류도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소화 문제까지 그에 따라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 약들 사이에서 부딪히는 조합이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도 주변도 그걸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 중 하나는 고혈압약과 이뇨제, 그리고 진통소염제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70대 남성 박 씨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무릎 관절 통증이 있어 진통소염제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붓고 피로감이 심해 병원을 찾았고 결국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진통소염제가 이뇨제와 함께 작용하면서 신장 혈류를 줄이고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조합은 혈전 예방제 아스피린 등과 위장약, 그리고 칼슘제입니다. 아스피린은 위를 자극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위산옥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칼슘제까지 더해지면 철분, 갑상선약의 흡수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대 여성 이 씨는 아스피린, 위장약, 칼슘, 갑상선약을 모두 복용하고 있었고 정작 갑상선 수치는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건 시간 간격 없이 전부 함께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니어가 자주 접하는 조합 중 수면제와 항히스타민제, 당뇨약과 일부 심장약, 항생제와 유산균 등의 조합은 서로의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간과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도 몸에 남는 시간과 농도가 다릅니다. 그만큼 약물 상호작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일수록 약을 단순히 종류별로 나눠 기억할 게 아니라 이 약과 이 약은 함께 먹어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약을 먹는 시간표를 정리해서 복용 간격을 확보하는 습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습관이 시니어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이거랑 이건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대개는 괜찮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라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있는 위험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여성 김 씨,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전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했고 오메가3도 따로 챙겨 드시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속쓰림이 심하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위장 점막 출혈, 아스피린의 위장 자극과 오메가3의 혈액응고 억제 작용이 겹치면서 위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7세 남성 이 씨, 무릎 통증으로 진통소염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고혈압약과 이뇨제도 함께 복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장 기능 저하, 진통소염제가 신장 혈류를 떨어뜨리고 이뇨제와 고혈압약이 이를 악화시키면서 복합적인 신장 손상으로 이어졌던 사례였습니다. 이 조합은 의외로 많은 시니어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여성 정 씨,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복용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로 호르몬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열심히 챙겨도 갑상선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셨죠. 결국 확인해 보니 두 약을 아침에 함께 복용하고 있었고 칼슘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 복용했더니 수치는 금세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약을 함께 먹은 조합이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에 대해 복용량만 신경 쓰지 복용 순서와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약은 조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효과는 어떤 약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약을 이건 무슨 병에 좋은 약이다라고만 인식합니다. 혈압엔 혈압약, 혈당엔 당뇨약, 관절엔 진통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약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다른 약과 부딪히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흡수가 안 되거나 효과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부작용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약은 식전에, 어떤 건 식후에, 어떤 건 아침 공복에, 어떤 건 자기 전 공복에 먹어야 제대로 작용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시간과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죠. 또한 약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식사, 심지어 커피나 유제품까지도 약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우리 몸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복용약이 많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약을 먹는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는 약을 단순히 복용하는 개념을 넘어서 설계해서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로 중복되는 성분이 없는지 확인하며 식사와의 관계, 다른 약과의 간격까지 고려해서 복용하는 습관. 이게 바로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 즉 건강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진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잘 챙겨 드셨던 그 약들 한 번쯤 조합과 순서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약은 몸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먹으면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평소 잘 모르고 계셨던 위험한 약 조합, 그리고 피해야 할 복용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약과 약 사이의 간격, 시간, 식사 여부까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작은 습관이지만 누군가에겐 응급실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드시는 약, 당신의 가족이 드시는 약, 이제는 어떻게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 한 여성분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기 검진 중에 유방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는데 암은 아니라 해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고요. 이럴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고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콘텐츠에서는 유방 건강, 혹 발견 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함께 해주세요.